인적자원 개발을 둘러싼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방금 저의 프로필을 말씀드렸고요. 네, 저희 내용은 이렇게 한국 노동시장과 직업력 개발의 현황이라든가 또 그런 정책의 문제점, 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특히 이제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재직 이런 부분이 정말 세계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이 지금 우리나라 마련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젊은 어린 시절에는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데 20대 후반부터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OECD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거든요. 자, 이건 무엇인가? 이제 일자리에 들어왔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이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까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학력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숙련이 별로 일자리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학력 위주로 우리가 모든 그런 임금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 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와 있죠.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OEC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장에서의 스킬 활용하고 고용하고 지금 거의 이렇게 정해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의 전문직 비율도 우리나라는 이 밑에 와 있는데 또 여기 이런 OECD 국가들은 거의 이렇게 정해 관계 이렇게 스킬 활용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는. 근데 우리는 이게 더 아무 관계가 없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 얘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은 표에 보면은 35.7에 불과한데 EU는 45.1%, 1% 이렇게 나오고 재직자 1인당 훈련 시간도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뭘까 해서 성인의 인적자원 확충에 필요한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으면서 계층별 격차도 심하고, 그러니까 임금이 높은 사람들이 조금 더 교육을 받고 조금 더 낮은 분들은 덜 받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재직자 훈련의 어떤 그런 양극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두 번째는 그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사람들이 항상 왜 교육이나 이런 참여하지 못하냐 그러면은 필요가 없어서도 3분의 1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3분의 1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은 장시간 노동에 있는 거죠. 과업의 재량 정도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정도에 있었고 또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여기 보면 직무 통제력도 낮은 차원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낮다. 또 일터에 대한 직무 만족도도 낮고 이건 무엇인가? 한국에 있는 기업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의 자기 자율성이라든가 수직적인 위계구조라든가 어떤 본인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사실 근로자들이 평생학습부터 자기 역량도 높여야 되지만 사실 우리의 일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기 계신 많은 그런 사업체에 계시는 CEO들도 오시겠지만 지금의 일터를 조금 더 근로자들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금 더 도전적인 자율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일터에서 숙련 수가 낮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면 결국은 근로자들이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숙련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직업능력 개발이 사실은 조금 더 그 일터의 혁신을 통해서 조금 더 고숙련을 하게 된다면 결국 직업능력 개발이 고용 증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노동시장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저희가 국제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건 지금 최초입니다. 사실 이거는 국제 성인 역량 조사 비교라고 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OECD 전체국이 한 10년 동안 조사하고 결과 분석하고 한 그런 자료에 기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바로 교육부, 고용부와 직업교육훈련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성인기의 재직자라든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지금 특성고등학교 중등교육 단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 여러 가지 직업교육 학생의 감소라든가 또는 기초직무능력의 교육 부족이라든가 또는 전문대학이 어떤 고등교육 직업교육의 역할이 모호하다 또 유사 수행하는 폴리텍과 전문대 연결이 유입하다 또는 공급자 위주의 직업훈련 또 참여율은 증가했지만 질과가 유입하다
뭐 이거는 저희가 여기 좀 많은 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의문점이었고요. 그래서 그거 문제뿐만 아니라 전달 측에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을 지금 이쯤에서는 직업력 개발이 지금 생긴 지가 벌써 5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럼 어떻게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경영 환경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경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 그리고 또 정년이 연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근로 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과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얻는다면은 아마 최저임금의 상승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은 실제로 생존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국면에 거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경영 환경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경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 그리고 또 정년이 연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과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얻는다면은 아마 최저임금의 상승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은 실제로 생존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국면에 거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60%밖에 안 났다는 것은 40% 정도는 그냥 숙련이 필요 없고 단순 노무직 정도의 그런 인력으로 충분히 운영되는 임가공업체가 아닌가, 그런 교육이 전혀 필요 없는, 필요성 못 느끼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2018년도 재직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할 계획이 있냐, 하고 있느냐, 그 비율이 33% 조사 시점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훈련은 기업 연주도 여유가 있어야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아까 이야기했던 노동 환경의 변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은 누가 울고 싶은데 좀 뺨 안 때려주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좀 공감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 33%가 그래도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가구 공장 이런 데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달성공단에 종업 한 70명 되는 업체를 5군데 방문을 했는데 그 업체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직업 능력 개발이 모든 기능이나 기술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 갖다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데는 들어와서 제가 이 자료는 많은 연구분들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문가 박사님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맞다 안 맞다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참고할 수는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캡처했어요. 이 보시면은 2014년 1분기부터 17년 4분기까지의 가장 요인별 상승폭을 보면은 산업 미스매치도 많고요. 또 노동 수요 부족이 대부분이었네요. 그 당시로 보니까. 근데 2017년 밑에 칸 보십시오. 여기 보셔도 여기도 마찬가지네. 17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3분기를 보더라도 노동 수요 부족이 절대적으로 크다. 또 연령 부족에 대한 이 변화도 있다는 거죠. 노동 수요는 뭐죠? 노동 수요가. 제가 노동경제학 출신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동 수요라는 얘기는 결국 노동이 필요로 하는, 오늘 앞에 발표하신 분들 거의 오버랩되는 구조죠. 임금 부담, 또 고용의 다양한 어떤 문제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솔직한 게 KDI가 제가 상당히 좀 신뢰를 높일 부분은 이거 제가 일부분만 캡처해왔는데요. 여기 나중에 뉴스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거야 과연 그거냐. 또 아까 얘기한 사업주의 직원에 대한 역량 향상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가 떨어진다. 천만에요. 제가 둘러본 기업의 CEO들을 만나보면요, 직원들을 교육시키지 못해서 안달인 사업주가 엄청 많습니다. 교육 훈련 안 시키면 우리 회사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들
좀 너무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 피상적인 어떤 몇 가지 현상을 가지고 노동시장이 대표적인 정상이라고 절대 대응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전 되고 있다고 좀 듣고 있는데, 워낙 대외비에 속하니까 어떤 수준으로 어떤 국가와 접목해서 반도체 신기술을 유지하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삼성 반도체와 버금가는 국제 글로벌 경쟁으로서 지속 경영 가능한 글로벌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와 인재 관리에 대한 전략적 방안이 없이는 금방 문 닫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거기는 인재를 키우고 있는데 언젠가는 지금 오픈시켜서 그 인재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들이 다 공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업은 OJT 출시 장소가 됩니다. 인재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그 사업주께서 우리 교수님 발표하실 때 30% 교육만 시키고 나머지는 또 교육도 안 시키고 몇 가지 직능 사업에 대한 참여율 저조를 발표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 하시잖아요. 저는 좀 건방지지만 제가 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훈련 안 시킬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식구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곧 나갈 거 내지 곧 자르거나 곧 월급을 올려서 조정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죠. 왜 그렇게 돈을 씁니까? 당장 맞춰야죠. 그러니까 직능에서는 고용주에 대한 인재 중심, 사람 중심, 인본 중심이 아니면 절대 저는 교육 투자가 그렇게 열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보냐? 정부만 보는 거죠. 요즘 고용부 돈 얼마죠? 일자리 얼마죠? 지자체 돈. 기업에게 어떻게 돈을 주냐만, 아까 누가 또 어느 전문가분 말씀하셨잖아요. 정부가 어떤 정책, 다양한 정책 사업을 알아야만이 그 기업이 정부 정책에 참여해서 국가 재료를 받는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재 인재를 우대하는 품도 스스로 만들어요. 환경 개선요. 우리 기업은 오면 3개월 만에 도망갑니다가 아니라 최소한 되게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영상이